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네, 제가 알고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 여러분들 꼭 오늘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예요. 보면 첫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Q 제가 매달 100만원씩 지금 25개월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 상황들 같이 체크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들, 요 부자가 되기 위한 그 공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요 공식 여러분들 잘 체크해놨다가 요 영상 같은 경우 잠깐 스톱하시고 요거 필기하세요. 꼭 원금, 수익률, 시간 요거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즉 요게 근데 곱셈으로 돼 있잖아요. 곱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빵이에요. 빵. 즉 큰돈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원금, 수익률, 시간 요거 세 가지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집중해서 볼 건 뭐냐면 요 원금은 제외하고 수익률과 시간입니다. 왜냐면 원금은 요거는 참 사실 이게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요 수익률 시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두 가지 조건 이상이 만족해야 큰 돈이 됩니다. 시간만 주구장창 길어서도 안 되고 수익률만 그냥 얘만 냅다 커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조건이 만족해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만들 수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늘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 급여가 한정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받으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고, 왜냐면 생활비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아껴서 저축 금액 늘려봐야 한 1, 20 정도일 거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 하시거나 프리랜서여서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뭐 한 400, 500 아니면 1000만 원 요렇게 받아서 급여가 이게 뻥 뛰지 않는 이상은 내가 급여를 늘려갖고 저축금액 즉 원금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투잡, 쓰리잡 뭐 진짜 부업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소득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사실 수익률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이제 계좌 한 번씩 체크해 보면 마이너스 아니면 진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이게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영역들에 있어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볼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ETF나 아니면 뭐 인덱스 뭐 나스닥이나 S&P 그런 쪽에 추종하는데 투자가 되는 게 마이너스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다. 네, 요것도 늘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시간 요거는 내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인 거죠. 왜냐면 요건 내가 잘 참고 인내해갖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꾸준히 내가 버티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인내하면서 안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서 내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들은 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수익률. 만약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극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도 된다, 맞죠? 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수익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막 한 50%짜리 금융상품이 있어요. 근데 원금 손실이 없다? 네. 그런 금융상품 있을까요? 없죠. 수익률이 50%면 내가 손실 볼 확률도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을 추구하면 내가 그만큼 손실 볼 확률도 있다. 즉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라는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즉 반대로 내가 시간을 극대화해서 투자를 한다 하면 그러면 수익률은 낮아도 사실은 조금 괜찮아요. 시간이 극대화되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간 내가 길게 장기 투자하면 이 시간의 지루함을 내가 버틸 수 있냐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진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건드릴 돈 없이 내가 써야 될 돈 없이 그냥 꾸준히 내가 안 건드리고 장기로 투자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요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리스크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은 적립식 투자로 해서 매입 단가를 평균 가격에 맞춰서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즉 변동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내가 매달 삽니다. 매달 사다 보면 비싸도 사고 싸도 사고 그냥 꾸준히 내가 기계적으로 사다 보면 얘가 변동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요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절반보다 조금 아래거든요. 적립식으로 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요 변동성을 요렇게 요 평균 가격으로 맞춰서 줄여버립니다. 변동성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일수록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TQ를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완전 난리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적립식 투자를 최소한 여러분들 3년 이상은 공부를 하시고 댓글을 다세요, 여러분들.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 그 투자하실 줄 여러분들 무조건 TQ는 거치식 투자를 하시면 작살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계좌 완전 녹을 수 있어요. 네. 절대 TQ는 적립식 투자가 거치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적립식. 그래서 평균 단가를 이제 평균 가격에 이제 맞춰야 되는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지루함은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냐면 결국 내가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 보험료 내시잖아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내시잖아요. 20년, 30년 이렇게 납입을 하시잖아요. 그거 낼 수 있는 이제 영역이 어떤 거냐면 그 돈 뭐 내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없는 돈이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내 재정 안에서 너무 크게 비중을 잡아버리면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다 맞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장기로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의 지루함을 버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배당의 형태를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네, 내가 길게 투자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매달 이제 인컴, 배당 소득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요거는 내가 투자하는 좀 재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버티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변동성은 적립식 투자로 줄인다. 그 다음에 시간의 지루함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거나 배당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뭐 배당, SCHD 뭐 요런 거나 뭐 TQ 뭐 요런 게 QQQ 뭐 요런 거나 아니면 뭐 커버드 콜, ETF 뭐 이거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에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배당 투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꾸준히 투자했냐, 시간에 투자했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상품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고 성향에 맞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TQ가 좋다 생각하시면 TQ를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SCHD 배당 투자가 맞다 생각하면 그냥 배당 투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투자를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 꾸준히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얘가 맞냐 얘가 맞냐 얘가 맞냐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뭐가 맞는지는 안 중요하고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면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단기 투자했었을 때 손실날 확률. 근데 장기 투자했었을 때 손실날 확률. 비교해보면 장기 투자했을 때, 즉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실날 확률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면 손실날 확률과 수익날 확률이 굉장히 얘네들이
거의 뭐 5대5 요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요 가정은 미국 주식 그러니까 뭐 S&P 500, QQQ 요런 지수의 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내 주식은 네, 장기 투자해서 수익률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그냥 S&P나 QQQ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S&P나 QQQ를 시간의 포커스에 맞추다 보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에 맞춰야 될 거는 꾸준히 투자했냐, 요것도 시간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결국은 시간이다. 시간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상품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상품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니까 뭐 QQQ가 맞냐, TQ가 맞냐, SCHD가 맞나 그거는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TQ 계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 TQ 요거 지난달에 제가 한 달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보면 원금이 한 2,400 들어가 있고 그때 당시 수익률이 한 19.4%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자가 한 464만원, 그래서 만들어진 평가 금액이 2,8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왜냐면 100만원 그 적립식 투자를 마지막 날에 했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이 반영된 거는 없기 때문에 거의 요 계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보시면 매입 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된다 맞죠? 100만원 더 늘었다 맞죠? 평가 수익 보면 38.9%, 즉 39%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970만원의 수익 그 평가 손익이 발생을 해서 만들어진 평가 금액은 3,48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만에 보시면 464만원에서 971만원이 됐어요. 네. 제가 넣은 원금은 거의 한 2,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500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요것만 봐도 놀랍지 않으세요? 네. 요게 스노우볼 효과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수익률을 내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매달 100만원씩 요렇게 TQ를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얘는 결국은 시간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일지라 저도 수익금이 나거나 물론 저도 이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리밸런싱을 할 거예요. 네, 부분 매도를 한다든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남김으로써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저는 또 더욱더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제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TQ를 투자하라고 투자를 장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TQ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제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에 보시고 나도 TQ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요거는 매달 말일자 정도에 100만원씩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개월 차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100만원씩 매수할 거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되면 부분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이제 보유하든지. 근데 사실 매도할 가능성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거 전에 한번 매도는 하려나? 선거 전에는 좀 매도할 수 있겠다. 하반기쯤에는. 그 전까지는 제가 별로 매도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리밸런싱 하거나 부분 매도하게 되면 제가 그런 것들 영상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